자, 무역결제 중에서 대응결제 기출문제 마지막 61번부터 68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보험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험 서류에는 반드시 원본이 몇 부 발행되었는지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에 보험 서류 원본 한 부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경우 보험 서류에 원본 서류 두 부가 발행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 요청대로 원본 한 부만 제시하면 된다. 신용장에 소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은 몇 부 발행됐는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장에 보험서류 원본 한 부를 제시하라고 하더라도 보험서류 원본 두 부가 발행되었으면 두 부 전체를 소위 제시하여야 된다라고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수출상이 수출대금의 10%를 선수금으로 받은 후 인보이스 밸류, 자, 송장 금액이죠. 송장 금액 전체 미화 10만 불을 은행에 매입 의뢰할 경우 최소 부보 금액은 이 송장 금액의 110%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과 인보이스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보를 해야 되고, 그때 10%보다는 이 전체 10만 불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10%의 금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1만 불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증명서의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더라도 보험증명서에 운송서류 발행일 이전에 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하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보험서류와 관련되어서 이해할 것은 보험서류에서 소위 acceptable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서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험증권이라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그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나서, 그 보험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나서 보험자가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증권이라 그러고, 보험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선적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정확하게 몇 시에 선적이 될지 또는 어떤 선박이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미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러한 사항이 확정되고 나서 알려줄 때 미리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위 그 예정보험이라 그러는데, 그런 예정보험 하에서 발행되는 보험은 보험증권이라 하지 않고 보험증명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증명서가 소위 운송서류 발행 이전에 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으면 하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물품이 선적되고 나서, 즉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나서, 그죠? 보험서류가 발행되면 그 순간만이라도 어떠한 시간이 됐던 그 짧은 순간에 소위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은 무엇보다 빨리, 선적하는 것보다 빨리 소위 보험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때 보험증명서의 발행일은 당연히 보험서류의 어떤 발행일은 당연히 선적서류의 발행일보다 빨라야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 발행일이 늦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증명서 상에 소위 예정보험에 가입되는 표시가 있다면 하자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정권과 증명서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를 요구한 경우에 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을 요청한 경우에도 보험증명서나 보험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자, 요건 우리가 아까 전에 모든 사항이 확정되고 발행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라고 그랬는데,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의 경우에는 증권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증권의 경우에서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대체하여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업무상을 보면은 그냥 보험증권 혹은 보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적격한 서류이지만 굳이 신용장 상에서 증명서를 요구할 때 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험증명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보험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제시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 정건이 증명서보다 더 앞선 서류라고 이제 우리가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앞선 서류라고 보면 되겠죠. 또 UCP 600 제6조에 의하면 신용장은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지고 이 중 어느 유형으로 사용한 가양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 우리 봤죠? 다음 보기 중에서 네 가지 유형을 정확히 연결한 것은, 자, 이런 건 푸는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사이트 페이먼트, 디폴트 페이먼트, 억셉턴스, 그 다음에 니고시에이션. 자, A, B, C, D 있는 건 고르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 역시 이제 뭐 컨펌도 이런 거는 우리가 신용장 6조 UCP 보면 반드시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지는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A credit mu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side payment냐, deferred payment냐, acceptance냐, 혹은 negotiation이냐라고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가 UCP 여러분 조문을 공부 안 했더라도 신용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또 UCP 600의 조항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상에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about 혹은 approximate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 우리 톨러런스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했죠. 그 다음에 신용장의 그 다음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일이 제시되어야 하는 은행이 불가항력적 사유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 유효기일 또는 경우에 따라 최종 제시일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렇죠.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관련된 거죠. 앞에서 우리가 앞서 선적일은 관계 안 된다 그랬죠. 연기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유효기일이나 최종 제시일은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단가의 감액 없이 상품 전량이 선적된 경우 분할 선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10%의 부족이 허용된다. 정답은 10%가 아니라 5%의 부족이 허용된다라고 UCP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 자, 다음에 신용장 양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용장 양도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자,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양도 가능 신용장도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된 신용장의 최종 대금 지급 의무자는 양도은행이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최종 대금 지급은 반드시 누가?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는 쉽죠. 지금 양도 신용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트랜스퍼러블이라는 양도 가능 문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컨드 베니피시리의 요청으로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되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죠. 퍼스트 베니피시리에서 세컨드 베니피시리만 양도가 되지, 이 세컨드 베니피시리가 다시 서드 베니피시리에 양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베니피시리가 그 양도 받은 것을 다시 퍼스트 베니피시리에게 양도하는 것은 역시 가능하고, 이때 양도 받은 것을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또 환원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5번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선적 서류의 정정, 자, alteration 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authentication,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 사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어떤 정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이 필요 없는데, 원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정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왜 서류 작성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 작성자가 그 잘못됐다는 걸 꺾고 옆에 수기를 쓰더라도 반드시 그 했다 하는 것을 본인을 인정할 만한 것을 표시를 하죠. 이와 같이 해서 하는데, 사본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선화증권 원본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ISBP 나오죠. 앞서 우리가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즉 국제 표준 은행 관행이라 해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신용장 통일 규칙 외에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된다, 이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 소위 그 허용 여부에 대한 그런 관행들을 모아서 해놓은 것이 바로 ISB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ISBP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학습은 다 할 수 없겠지만은 기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ISBP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송장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자, 이 소위 이와 같이 ISBP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장에는 신용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송장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더라도 무료의 샘플이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물품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샘플이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분석증명서나 검사증명서에 선적일 이후의 발행일이 표시돼도 관계가 없다. 발행일이 표시되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분석증명서나 검사증명서 같은 경우에 소위 선적일 이후에, 보험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와 같은 서류는 선적일 이후에 발행돼도 관계없다. 역시 신용장이 인보이스 원카피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한부의 원본 혹은 한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조금 틀리는데 카피 오버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사본을 의미합니다만은 이때 원 카피 하는 것은 뭐 이 카피라는 것이 사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 통을 의미할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한 통 이상의 뭐가 들어야 되느냐? 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원 카피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6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ISBP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증명서, 표명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시된 서류에 반드시 발행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맞죠? 신용장 상에서 증명서나 표명서 또는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시된 서류에 반드시 발행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ISBP 상의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음을 포함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에 정정과 변경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당사자의 의뢰에 이루어진지에 관한 인정이 필요 없다. 이것도 ISBP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음을 포함하여 해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선적 서류는 환음 전송 보고서, 그 다음 서류의 발송을 증명하는 특성운순증, 우편영수증 및 우편증명서를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요 선적 서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선적 서류는 우리가 보통 shipping document라고 해서 선화 증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넓은 의미에서는 무역 서류인데 거기에서 그 선적 서류에 때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음은 소위 shipping document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외에 전송 보고서나 서류의 발송을 증명하는 특송 영수증, 우편 영수증, 우편선 이런 거는 소위 선적 서류에 소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맞죠. 그래서 선적 서류에는 환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거 기출 문제에 자주 등장된 문제예요. shipping document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역 결제 중에서 대금 결제와 관련된 28문제, 그 다음에 외환 실무가 12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28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중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해석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역시 신용장 통일 규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드인이라는 용어가 기간을 산정할 때나 또는 일자나 기간과 관련하여 특정 일자에 사용되었다면은 그 특정 일자는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령 뭐 within 2 days from 2020년 5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해당 날짜를 포함하지 않고 그 2일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죠?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 일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shipping 도큐멘트는 환음을 포함한, 자, shipping 도큐멘트에 환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의 해석은, 자, 제3자 서류가 인수 가능하다는 의미죠. 소위 이야기하는 그 제3자의 서류가 무방하다고 이야기 때문에 환음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들이 수익자가 아닌 다른 자가 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틀렸냐고 보면은 환음을 포함하여가 아니고 환음을 제외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는 환음을 제외한 모든 서류들이 수익자가 아닌 다른 자가 발행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인 shipping 도큐멘트죠. 그래서 환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이 경우에는 이것도 환음을 포함하지 않죠. 결국은 shipping 도큐멘트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C 들어간 건 지금 다 틀리다. BC 들어간 거나. 그럼 정답은 D는 무조건 맞겠네요. 자, invoice in 4copies로 기재된 경우 상업송장 원본 한 통과 부본 세 통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원본 한 통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 한 통과 부본 세 통은 아니고 이 4copies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소위 원본 한 통 이상, 그래서 반드시 원본 한 통이 포함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이제 A와 D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정답은 지금 A와 D를 의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28문제 중에서 지금 신용장 이해의 방식이 9문제 정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포패팅 이런까지 하면 한 10문제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18문제 정도가 지금 신용장과 관련해서 나왔고, 그 신용장 중에서도 UCP와 ISBP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양도 가는 신용장, 그 다음에 뭐 신용장의 조건 변경, 그리고 또 실제 여러분이 실제 신용장을 이해하느냐 하는 선적 서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뿐만 아니고 최근까지도 되는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런 시험 출제 유형에 맞춰서 학습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무역결제 파트를 좀 더 복습하고 또 한번 다시 기억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